저희 방송에서 통일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띄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어제 말이죠.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는데요. 김정은 이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 이제 이겁니다. 그것을 거론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제 오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냅시다. 구 변호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왔던 세대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적 발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헌법이 우리 국가의 설계도잖아요.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여러 곳에 그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 곳에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북한 쪽에 대해서 그 정부를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거는 사실 네. 괴뢰 집단인데 국가로 네.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독재 정권을 보호해주고 네.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 얘기했던 거랑 괴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 입에서 나올 말인가.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부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상식하고는 굉장히 벗어났고 네. 북한 쪽에 동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위원장님, 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대로라면은 우리가 탈북민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고 네, 또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연방제 통일안 또 제안을 하셨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조금 발언하는 것이 상당히 무엇을 뜻하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고 네. 특히나 통일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삽시다라는 말은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네. 이제 연설을 할 때. 네.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청중들한테 좀 임팩트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래서 한데. 이제 물론 해석을 들어보면 예. 지금 당장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국력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어제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발언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왔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임종석 저분이 전대부의장이었거든요. 네. 그 해에 그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 방북이 있었고요. 네. 그 방북을 성사시켰던 그때부터 이제 통일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년 전에는 정치를 떠나서 나는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 통일부도 없애자, 그리고 국보법도 폐지하자, 이제 헌법도 이제 다 무시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이분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우리 국민들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해도 그래도 통일 또 평화 뭐 이런 거를 포기하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네. 너무나 느닷없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이제 딱 하나거든요. 작년 12월부터 김정은 정권이 이국가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이다. 적대적 두 국가. 네, 예. 통일은 이제 없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통일역에서 통일을 빼버렸어요. 그냥 그러게요. 역입니다. 네. 역에서 정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아예 철거를 해버렸고요. 네. 애들 이름에 통일이란 말도 붙이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통일을 지워버렸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평생 통일 얘기하던 분이 이제 통일은 없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북한 정권이 통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네. 북한이 포기했다는 통일은 김일성이 주창한 연방제 통일 네. 그리고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번 해보자 했던 그 대외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북한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무력 통일, 남조선 혁명이죠.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가장 뜨거운 관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행사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기존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발언을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한테 동시에 들은 셈인데 그래서 둘이서 뭔가 사전에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두 분 다 이제 인식하시는 현실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미 지금 남북 간의 비군사적인 그 충돌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오물풍선 날라들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일도 있었어요. 남북 자체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비군사적 충돌이 오가다가 군사적 충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이제 손 놓고 그냥 기다리거나 뭐 통일만을 계속해서 외칠 게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그 대화를 시도하는 그 스탠스에 있어서 그동안 지향해왔던 어떤 통일 담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할 부분들을 변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것을 전혀 준비할 생각도 없고 어떤 역량도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어떤 지금의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임종석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아직 공식으로 대해서 나온 발언은 없군요. 네. 그냥 그 행사에서 아마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 이제 익명의 관계자들 발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헌에도 쓰여 있고 이미 헌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듯이 이 통일을 향한 지향 자체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